쿵, 쿵. 형,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동수야, 진정해. 형이 설명할게. 설명? 40년간 우리 재산 가로챈 주제에 추석 명절 40년 만에 문을 연 고향집 다락방. 거기서 발견된 노란 봉투 하나가 두 형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형은 우리 친형제가 아니었어. 하지만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노란 봉투에는 40년간 숨겨진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61의 김동수 씨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추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수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그보다 3살 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두 형제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형만 편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욱이 밥 더 줘. 동욱이 옷 새로 사야 해. 동욱이 공부할 때니까 조용히 해. 동수는 항상 둘째였습니다. 형의 그림자였습니다. 새 운동화도 학원비도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형 차지였습니다. 동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동수야, 형은 머리가 좋으니까 대학 보내야 해. 너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기술 배워. 형은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고 동수는 작은 철공소에서 일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은 강남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지만 동수에게는 돈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은 시골 고향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고향집은 큰아들이 물려받아라. 동수는 지금 사는 집이 있으니까. 네, 어머니. 동수는 또 참았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올해 초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이 말했습니다. 동수야, 고향집 정리해야 하는데 추석 때 같이 내려가자. 그렇게 이번 추석 두 형제는 40년 만에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집안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일단 청소부터 하자. 이 집 팔아야지. 땅값이 올라서 한 5억 정도 받을 거야. 5억이요? 그래. 반반 나누자.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셨지만 너도 내 동생이니까. 형의 말에 동수는 처음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건넌방, 부엌, 그리고 마지막 다락방. 동수야, 사다리 가져와봐. 쿵.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다락방엔 낡은 나무 상자들과 오래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뒤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먼지 쌓인 봉투, 겉에 휘갈겨 쓴 글씨. 동욱이에게 엄마가. 형님, 이거 어머니가 형님한테 쓴 편지인 것 같아요. 동욱이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 또 다른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원 서류였습니다. 입양 확인서. 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동 이름 김동욱, 생년월일 1964년 3월 2일. 입양일 1964년 4월 15일. 입양 부모 김철수, 박영순. 그들의 부모님 이름이었습니다. 동욱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뭐야 이게. 입양? 내가 입양아? 동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친형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형님, 일단 어머니 편지를 읽어보시죠. 동욱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너는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1964년 4월 내가 생후 40일 되었을 때 고아원에서 입양했다. 엄마는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 병원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너를 입양하기로 했다. 고아원에서 널 처음 봤을 때 너는 작고 약해 보였어. 다른 아이들은 통통했는데 너만 말랐고 기침을 했지. 이 아이는 조산아라 몸이 약합니다. 다른 건강한 아이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선택했다. 내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 이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겠다. 너를 집에 데려온 후 온갖 정성을 다했다. 넌 자주 아팠어. 감기, 폐렴, 장염. 병원비가 엄청났지. 아빠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엄마가 밤새 삭바느질을 했어.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 엄마가 임신을 한 거야.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내 동생 동수다. 동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친자식이었다는 것을, 형이 입양하였다는 것을. 그런데 동우가 동수가 태어난 후부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저 집 큰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래. 동생하고 전혀 안 닮았더라. 이제 밀려날 거야. 엄마는 그 말들이 너무 무서웠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동욱이를 더 챙겨야겠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내게만 좋은 걸 줬다. 새 옷도, 학원비도, 대학 등록금도. 동수에게는 미안했지만 동수는 친자식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입양하라는 걸 들키면 안 됐어. 미안하구나, 동수야. 엄마가 동수를 소홀히 한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동욱이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동욱이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40년간 동수는 형이 미웠습니다. 어머니가 형만 편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형을 지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동수야, 나는 내 친형도 아니었구나. 형님, 40년간 나만 챙김받았어.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동욱이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동수야.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다락방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거기 있어요? 동욱의 아들, 동수의 조카 성준이었습니다. 성준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바닥에 서리를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양 확인서? 아빠 이름이네. 아빠가 입양하였다고요. 성준아, 그럼 할머니가 아빠를 낳은 게 아니라고. 동수 삼촌이 친자식이고. 성준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안 돼. 그럼 이 집은요? 할머니가 아빠한테 물려준 이 집, 원래 삼촌 거 아니에요. 친자식인 삼촌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준아, 입 조심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아빠는 입양하고 삼촌이 진짜 핏줄이라고요. 성준이의 말에 동수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성준아, 내가 그럴 문제가 아니야. 삼촌도 억울하시잖아요. 40년간 아무것도 못 받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욱의 표정을 보니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성준아, 아빠가 입양아인 게 뭐가 잘못이냐? 할머니가 나를 선택해서 키워주신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니? 하지만 아빠, 이 집은 삼촌 거예요. 법적으로도 친자식이 우선이잖아요. 사실 성준이 말이 맞았습니다. 동욱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이 집은 원래 동수 내 거야. 형님, 그게 무슨... 아니야, 동수야. 나는 내 친형이 아니었어.
어머니도 나한테만 좋은 걸 주셨잖아. 이제라도 너한테 돌려줘야 해. 이 집 내가 가져. 형님, 미안하다. 40년간 나 혼자만 잘 살았어. 동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안 돼요. 동수야, 형님은 제 친형님이에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형님은 제 형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이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동수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형님을 지키려고 평생을 사셨어요. 형님이 상처받을까봐, 소외될까봐.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요. 동수야, 그래도 넌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받았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님은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공장 시작할 때 은행 대출 보증 서주셨잖아요. 3천만 원. 제 딸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시고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비도. 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은 제게 좋은 형이셨어요. 친형제보다 더 좋은 형이었어요. 동욱이 동수를 안았습니다. 동수야, 고맙다. 두 형제는 다락방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성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삼촌, 미안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아니야, 성준아. 고맙다. 아빠는 제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입양하든 아니든. 동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동욱이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동수야, 어머니 편지 끝까지 못 읽었어. 같이 읽자.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나머지를 읽었습니다. 동욱아, 동수야. 이 편지를 같이 읽고 있다면 엄마는 기뻐.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너희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거야. 동욱아, 너는 엄마의 첫 번째 아들이야. 엄마가 선택한 아들이고 평생 자랑스러워. 동수야, 너는 기적처럼 찾아온 엄마의 두 번째 아들이야. 평생 고마워. 둘 다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란다. 고향집은 동욱이 내 이름으로 했지만 동수와 반반 나눠 가지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동수야,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누고 앞으로는 자주 보자. 우리 진짜 형제처럼 지내자. 네, 형님. 두 형제는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40년간 닫혀있던 다락방.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그들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온 형제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이고, 동욱이 동수 아니가? 오랜만이네. 고향집 팔려고 왔나? 네, 그럴 생각이에요. 너희 어머니 박영순 여사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 내 어머니가 동욱이 키울 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래도 꿋꿋하게 키우셨어. 동욱이는 내 아들이야. 입양아가 뭐가 잘못이냐 하시면서. 형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동수 내가 태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또 수군댔지. 이제 친자식 생겼으니 동욱이는 버려지겠네 하고. 그때 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나? 뭐라고 하셨는데요? 동욱이가 우리 첫째고 동수가 둘째야. 둘 다 똑같이 소중한 내 아들들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계속 동욱이 흉을 보니까 일부러 동욱이를 더 챙기신 거야. 사람들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동수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동욱이는 세상이 버린 아이야.
그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세상 그 누구도 내 아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동욱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이장님이 가신 후 동욱이 말했습니다. 동수야, 나는 이 집을 팔지 않을래. 왜요?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신 집이잖아. 지키고 싶어. 대신 내가 너한테 2억 5천을 줄게. 강남 아파트 팔면 되니까. 형님, 그건 형님 재산인데. 아니야.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모든 건 우리 둘이 나눠야 할 거였어. 이제라도 나누자. 공평하게. 동욱이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집은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자.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준 이 집에서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는 거야. 좋아요, 형님. 그해 추석이 지나고 형제는 고향집을 수리했습니다. 낡은 기와를 갈고 벽을 칠하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다락방에는 어머니의 노란 봉투를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다음해 설날 두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동욱의 가족, 동수의 가족,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여기 집 정말 예쁘다. 응, 우리 할머니가 지키신 집이야. 동욱이 손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었어. 고아원? 응. 그런데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데려가셨지.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어. 증조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사셨단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너희를 지켜줄 거야. 손자들이 동욱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동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수야, 고맙다. 내가 내 동생이어서. 네, 형님. 우리는 진짜 형제예요. 그날 밤 어머니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두 형제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을요. 다락방의 노란 봉투는 이 가족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숨겨졌던 그 편지가 두 형제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